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융교육이 가장 취약한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금융교육이 시급하고 필요한 직업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군인이라고 봐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은행 업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분위기상.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군인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왜 그런지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군인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꼬박 부대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시간이 좀 달랐는데 요즘에는 일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죠.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부대에 있는 시간 동안 군인들은 부대 밖을 못 나와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일단 계급이 가장 낮은 하사하고 소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차가 없을 확률이 높고, 차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부대에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좀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관이 없는 부대다, 모든 게 다 자유롭다 하는 부대 역시도 나가는 거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죠. 보고하는 보고 체계도 많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윗단계인 중사하고 중위를 보면은, 일단은 중위는 뭐 소위랑 비슷합니다. 그냥 부대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웠다 정도밖에 없고, 중사가 되면은 직책이 바뀌죠. 일반적인 보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소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사관한테 보고를 먼저 하죠. 행정보고관하고 그 행정보고관은 또 주임원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장교한테도 보고를 해야 돼요. 소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중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부대장인 대대장한테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절차가 뭐 가끔가다 한 번씩이면은 특별히 요즘에 막는 부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을 뭐 일주일, 2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 한 3번, 4번 정도서부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좀 안 좋게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대장은 어떠냐? 그 부대의 장인 대대장 역시도 위병소를 통과할 때마다 상급부대에 보고가 되죠. 즉 이제 연대장이 이 문서상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고, 어쨌든 나중에 만날 때 꼭 물어봐요. 뭐 어디 대대장? 요즘에 뭐 되게 많이 나가던데 뭐 있냐? 금융 때문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출타가 너무 잦아지면은 스스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연대장도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은 자기가 앞으로 진급을 할 때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다 상급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힘들게 나간다 하더라도 일과 시간에는 좀 나가기가 힘들고, 보통 점심시간에 나가는데 점심 먹고 한 40분 정도가 남죠. 20분 만에 점심을 먹으면은 나머지 40분 동안 같이 친목을 위해서 족구를 하거나, 진짜 바쁜 보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거나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나간다 하더라도 은행이 굉장히 먼 곳에 있죠. 일반 직장같이 걸어서 10분이나 뭐 15분 이 정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차 타고 10분에서 15분? 제가 있던 부대 같은 경우에는 차 타고 15분은 가야지 일단 은행이 있는 그 마을로 도착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은행을 찾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 왕복 시간으로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잡아야 되고요. 근데 이 1시간 안에 안 들어온다, 뭐 상급자는 물론이고 아래에 있는 이제 병사들 역시도 뭔가 부대 생활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별로 좋게 안 보죠. 위아래서 이게 다 좋게 안 보면은 군 생활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먼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군 생활을 잘해가지고 진급을 하거나 이 부대 생활을 좀 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회사처럼 뭐 밖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술 마시고 뭐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24시간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결혼을 한 기혼 간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살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장교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부대를 돌아다니고, 10년 정도 남아있는 부사관들 역시도 10년 동안 이제 친해질만 하니까 다른 부대 가고, 계속 이제 이런 패턴이죠. 자, 그래도 결혼을 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만약에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다행이긴 한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손님들을 좀 만나보고, 제가 이제 옛날에 부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도 이제 좀 시골이었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랑도 계속 얘기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로 비교를 해봤을 때, 주변에 부자가 좀 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성격에 따라서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들의 삶이 돈이 부러워가지고 많이 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배 아파가지고 돈이 많이 벌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서울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강남권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강남권 쪽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언젠간 또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 모두가 그냥 다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별로 이 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들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처럼 이제 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 근데 이제 제가 배우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군인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여자죠. 대부분이 남군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배우자를 볼 때 보통은 그 부대 인근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같이 사귀던 아가씨가 같이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 부대 근처에서 막 살고 하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장교 같은 경우에는 2, 3년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만 계속 살던 사람이 시골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경우에는 뭐 견딜 수가 있겠지만, 조금 현실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러기가 힘들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들일수록 금융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아무튼 이 배우자도 금융에 관심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2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한 5년이 지나도 한 2억 1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를 수가 없어요, 시장 구조상. 근데 서울 아파트는 어떤 시기만 맞다면은 뭐 1년 동안 2배가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이 오른 사건인데, 아무튼 그렇게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서두르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자, 반대로 군부대가 있는 집값이 좀 안 오르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느긋합니다. 계속 내가 뭘 해도, 내가 그 동네 부동산을 진짜 잘하는데 거기 부동산을 투자를 해도 뭐 돈이 안 오르니까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러면은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둘 다 금융에 조금 관심이 없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이라도 고등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그 자녀가 좀 연봉이 높은 직종에 들어갈 확률도 높고, 장사를 하더라도 더 좋은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자녀 교육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요거는 진짜 심각하고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내가 전역하기 5년 전 정도부터 심각함을 느껴요. 이제 5년 후에 전역인데, 전역하면은 집이 없어지죠. 연금이 나와가지고 그 연금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금으로 이제 집 사는 거는 뭐 당연히 택도 없는 거고,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어가지고 당장 집은 못 사고,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후회를 하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런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근데 그 월급이 생각보다 꽤 돼요. 왜냐면 이제 들어가는 돈이 없거든요. 점심값도 되게 싸고, 그 다음에 옷도 내가 살 필요가 없고, 머리도 맨날 그냥 짧게 이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집까지 나오니까 이 돈이 되게 많아야 되겠다,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선 좀 어떻죠? 이 돈에 따라서 사실 이 좀 계급이 나뉘죠. 군대는 정말 계급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지만, 사회는 이 돈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는 그런 경향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그래서 아,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를 그냥 까먹고 살았어요. 그걸 까먹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되게 어리석게 생각했던 게, 돈 많고 행복한 거를 꿈꾼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서로 이 조화가 될 수 없다라고 느껴버리고 그냥 행복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뭔가 제가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자체가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거를 뭐 넣었어도 이제 당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부모님이 이제 넣으라고 했는데 되게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9시에 그때 이제 출근 시간인데, 나는 부대 생활이 더 중요한데 이 뭐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자, 아무튼 제가 이 영상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군인분들께서는 금융에 유난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분위기 자체가 금융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에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럼 당연히 자녀한테 고등교육을 못 시킬 뿐더러 내가 전역한 다음에 진짜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아봤자 그 얼마나 돼요, 그게. 내가 계속 투자를 하고 불리고 해야지 되는 거고, 그나마 그 연금도 좀 계급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많이 받아야지 한 이제 200대 300대 뭐 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금도 100만 원대로 받는다? 만약에 월세집을 살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라도 와이프랑 둘이서 살아도 100만 원대로는 너무 빠듯하죠.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군인들이 관심만 갖는다면은 군인들한테 혜택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나중에 군인들만을 위한 좀 그런 복지 혜택은,
따로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무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오래 있었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